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예산 요정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나라살림에 관한 세계사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저 멀리 남미의 볼리비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새똥전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새똥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똥 그러면 막 싫잖아요. 근데 이 새똥이 굉장히 큰 자원이었답니다. 옛날 100년 전, 150년 전에는 이게 비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태평양에 구아노라고 하는 천연비료 해가지고 섬들이 있는데요. 이 구아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똥 때문에 일어난 전쟁, 구아노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교양으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아노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1880년대인데요. 이때 이 구아노 전쟁 관련해서는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슬픈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기회에 밝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볼리비아가 내륙국이에요. 이 내륙국이란 건 뭐냐면 바다가 없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내륙국이 31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몽골,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31개국 중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원래부터 내륙국이었죠. 그런데 원래부터 내륙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볼리비아는. 또 비슷한 나라가 있죠. 원래부터 내륙국이 아니었던 나라,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주인공 남자, 그 사람이 해군 대령이에요. 오스트리아인데? 왜 그러냐면 오스트리아가 원래는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1차 대전 때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바다로 나간 쪽을 이탈리아라든가 유고슬라비아 다 뺏겨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볼리비아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구아노 섬이 자기네 땅이었는데 뺏겼어요. 페루하고 칠레가 그걸 점령해버렸어요. 특히 페루가 그걸 차지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을 구아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요, 페루와 칠레와 볼리비아의 이런 국경 분쟁도 있지만 이 사람들 전쟁을 부추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 큰 나라들이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했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내륙국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 바다가 없는 나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는 게. 일단 그런 내륙국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새똥전쟁인데 구아노라고 하는 천연비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안에 식물의 병원균을 억제하는 곰팡이균이 들어있대요. 이걸 갖고 퍼다가 유럽으로 가져가서 유럽에서 1800년대에 농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흑망사를 많이 좀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데요. 유럽이 원래부터 막 동양을 압도하면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면서 강국이 됐던 게 아니라요. 특히 1800년대 중후반부터 농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급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기선이 생겨가지고 빨리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기관단총을 만들어가지고 전쟁 능력이 향상되고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1880년대나 돼서야 아프리카가 식민화되잖아요. 그 이유가 그전엔 그렇게 압도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식량혁명이 큰 역할을 차지했던 게 이 태평양 섬에 있었던 이 구아노라는 이 새똥 비료가 큰 역할을 차지했고요. 나중에는 화학 비료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새똥이 있었던 이 구아노 섬을 당연히 거의 유전지대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처음에는 페루 볼리비아 연합군이 칠레랑 싸워가지고 칠레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칠레가 그걸 차지했고 나중에는 볼리비아가 또 나머지 땅까지 뺏기게 되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페루산 구아노 인기가 높았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많이 고갈돼가지고 7년에 한 번 6,000톤 정도를 채굴을 하는 뭐 그런 걸로 지금 줄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료를 뿌리면 한 번에 2배에서 5배까지 생산량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루 연안 섬에 수백 미터 높이로 쌓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수출을 했던 건데 이 섬을 차지하기엔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 섬은 주로 바다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이 해안을 차지하는 곳이 차지하는 거였다. 이 섬을 차지하는 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79년에서 83년까지 전쟁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이 구아노라는 그것을 그 볼리비아에서 국유화했더니 국유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이 부분들을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발마세다라고 하는 이제 지역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칠레가 이걸 찾게 되는데 이 섬은 또 나중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엔데라고 하는 사람이 칠레에서 사회주의를
내걸고 당선이 되는데 이때도 역시나 이 섬과 구리 광산 이 문제가 또 있었는데요. 또다시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하여간 이 자원 문제 때문에 볼리비아도 칠레도 페루도 항상 강국들한테 괴롭힘을 당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볼리비아는 억울하게 됐어요. 근데 볼리비아는 더 억울한 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태평양 쪽으로 안 되면 대서양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디랑 전쟁을 하냐면 파라과이랑 전쟁을 합니다. 파라과이하고 이 중간에 차코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차코라는 지역을 볼리비아가 뺏으려고 한 거예요. 이때는 볼리비아가 좀 힘이 더 셌어요. 인구가 300만이었는데 파라과이는 9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파라과이는 더 불쌍한 나라예요. 파라과이가 한때 1870년, 80년대에 잠깐 굉장히 군대가 강력할 때가 있었대요. 주민이 30만 명이었는데 5만 명 군대를 유지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주변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라는 강국들이 이 파라과이를 연합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30만 명 중에 무려 거의 10만 명 넘게 죽고요. 그리고 남자는 2만 8천 명밖에 안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 파라과이는 일부 다처제를 승인하기도 했다고 해요. 남자가 적어가지고. 슬픈 나라죠.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다시 인구가 90만 되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볼리비아가 또 한번 공격을 한 거죠. 이때 볼리비아는 바다로 나가는 길을 좀 확보하려고 파라과이를 공격했는데 놀랍게도 파라과이가 승리를 했어요.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결국 볼리비아는 또 그 300만 명 중에 무려 20만 명이나 군대를 편성해서 전쟁을 했지만 또 안 된 거예요. 이때도 문제가 뭐였냐면 파라과이하고 볼리비아가 싸웠던 전쟁을 차코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세계 최초의 현대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탱크, 비행기, 기관단총 뭐 이런 다 동원해갖고 싸운 전쟁이에요.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하고. 근데 이 전쟁이 32년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가장 큰 전쟁이 뭐였냐면 2차 대전 끝나고 1920년에 폴란드하고 소련이 싸운 전쟁이었는데요. 이때는 놀랍게도 기병 군단과 기병 연대가 싸워가지고 기병대가 싸운 거예요. 1920년대까지는. 그래서 현대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이 32년에 일어난 이 차코 전쟁이 바로 이제 그런 현대전. 근데 이 나라들이 그걸 생산했겠습니까? 당연히 볼리비아는 영국에서 수입하고요. 파라과이는 프랑스에서 수입한 무기 갖고 싸운 거죠. 결국은 강대국들의 무기 판매처가 되고 피는 약소국이 흘리는 그런 어떤 일을 반복을 한 거죠. 더군다나 지휘관, 장군들조차도 독일 장군이 볼리비아를 지휘할 정도로 장군들조차도 수입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세똥전쟁 얘기하려다가 얘기가 많이 번졌는데요. 하여간에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게 자원의 저주라고 얘기하죠. 자원 때문에 게을러져가지고 뭐 발전을 못했다 이런 나라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자원이 많아서 부유한 나라는 미국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자원의 저주 때문에 못 살게 된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자원 때문에 강대국들이 희생양을 삼아서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중동에 분쟁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중동 자원의 희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니네들 싸우든 말든 강대국들이 개입을 안 해가지고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기만 팔면 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무기만 팔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석유의 어떤 수입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당하게 강대국들이 개입해 조절을 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거죠. 아무튼 이 영원한 자원전쟁, 그 자원전쟁의 시작은 아마도 제가 볼 땐 이 세똥전쟁, 이 구아노 전쟁이라고 하는 이 1800년대에 있었던 전쟁이 아니겠느냐. 1879년 근방에 있었던 전쟁인데요. 그게 이후에 석유 전쟁으로 벌어지고 이후에 가스라든가 구리 뭐 여기까지 번지는데요. 자원은 어떻게 보면 그 하늘에서 준 혜택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겠다. 자원을 잘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 한국에서 새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